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 세미나의 온라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이제 과학기술과 의학기술로도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해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을 겪으면서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국가가 안전신문고 뭐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개발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되지 않으면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상황과 결과에 대해 남을 원망하는 후회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는 영유아기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남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인식할 때 배려와 존중, 나눔, 협력 등의 인성적인 가치를 학습하고 또 안전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세심한 관찰 능력과 유아 스스로 안전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제 경력이 있거나 또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강단에 서실 준비를 하신다거나 기관장이 되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학부생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심층 있는 토론과 과제 토론에 대한 부분으로 수업을 협력하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교재가 일부는 영유아 안전교육의 이론이고요. 2부는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안전교육의 기초라든지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제 여러분이 발표하시게 된 식품안전이라든지 미디어 안전, 약물 안전, 응급처치, 심폐소생까지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실내외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교통안전이라든지 화재안전, 재난안전 또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대면 수업 때 가져보는 시간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안전교육의 실제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고민해보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민감함을 기르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부가 영유아 안전교육 이론 파트이고 그 첫 번째 1장은 영유아 안전교육의 기초 이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인덕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유아 안전교육의 개념, 두 번째가 영유아 안전교육의 필요성, 세 번째가 영유아 안전교육 제도, 그다음에 학술적인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이거는 안전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건 학부생의 수준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회도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석사 과정에서는 또 교수님들 지도하에 논문도 써보시는 경험을 가지실 텐데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 아래에서 우리가 그 제도를 잘 지키고 그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의식주 다음으로 필수적인 생존의 조건이 안전이 되는 것이고요. 안전의 사전적인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이라고 해서 국립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제 정의를 하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이제 안전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곳은 안전한 상태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이제 곽은복 선생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첫 번째가 유아의 연령과 관련된 것으로 유아의 연령은 사고의 유형과 관련이 있고, 거름마기 영아의 경우는 이물질 흡입, 유아들의 경우는 익사, 초등학생의 경우는 보행과 관련된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의 차이점들은 부분적으로 유아의 발달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나 가정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관련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고 해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유아는 높은 사고율을 보였고, 스트레스가 있는 생활 사건의 빈도가 화상, 독극물 흡입, 그 밖에 다른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들이 부모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고 유아의 행동과 안전 위험 감소에 신경을 덜 쓰게 하여서 유아의 안전사고를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성인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아 스스로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에 대한 기술, 그래서 지기태하고 이렇게 좀 그 단어의 조합을 좀 익숙하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텐데,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에 대한 태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그런 사려 깊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인의 안전관리와 안전수칙의 준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영유아 주변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 영유아의 인식 부족, 성인의 안전지도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을 둘러싼 가정과 교육, 보육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 안전교육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미시체계 환경이 서로 협력적으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안전의 목표는 안전행동의 습관화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의 목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안전행동의 습관화를 통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목표는 안전에 관한 지식, 이제 습득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안전에 관한 기능, 지식은 아는 거고 기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 함께 안전을 몸소 실천하는 태도, 그래서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안전행동 습관 및 안전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안전지식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생활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개념을 우리 교재 페이지 14페이지에 안전교육의 개념에서 표 1-1에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소에서, 또 우리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연구소에서는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신체적 부상이나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예방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유아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으로 안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학교에서 길러주는 교육이다 라고 했고요. 공단에서는 유아 스스로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과 태도, 기능을 익히게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을 배우는 교육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안전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식과 태도, 습관을 익힘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나아가 주변 사람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형성한다면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죠.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또 영유아와 그들이 속한 가정, 교육기관, 궁극적인 삶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영유아 안전교육을 점점 더 강조하고 의무적인 교육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개념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볼까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은 갈수록 다양하고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린 시기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현황과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안전사고의 다양성 및 증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유아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고요. 안전사고로 인해 가정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예방 비용에 비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한 생활을 강조하여 개인과 공동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할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국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 안전사고의 사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안전사고 통계에서 19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75명, 추락사 26명, 물놀이 24, 화재사고 7, 중독사고 2명, 기타 62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고취할 수 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의 여건상 어려워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전체험 캠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2018년 통계에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평균 200명이 넘는 아동이 안전사고로 희생이 되고 있고,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근 5년 93.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추락사 30명, 익사 29.6, 화재 8.4, 중독 1.4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걸음마기가 가장 많은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48.5, 그죠? 유아기가 23.2, 학령기가 20.1, 영아기는 8.2. 최근 5년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도표를 저랑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전체 보육 현원에서 각 연령별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사고율의 관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 확률이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 영아의 경우 사고율은 낮으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체적 발달이 미약하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고, 각 연령별로 사고 유형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의 발달 단계별 이제 위험한 위해 발생 장소별 현황을 살펴볼게요.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에서 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교육시설, 여가라든지 문화 및 놀이시설, 도로 및 인도 등 실외 장소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사고 여러 가지 유형별 현황들을 살펴보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에 각 사고별 비중 및 사고 원인에 따라 파악하는 결과가 이제 이렇게 유형별 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세가 이렇게 끼임, 부딪힘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기나 유아기는 모두 넘어지거나 떨어지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으며 0세에서 1세의 경우 화상사고가 이물질 삼킴 및 흡입 또는 음식물 섭취에 의한 사고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아와 유아는 신체 운동 능력이 미약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 유형을 보더라도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분포에서는 교실에서 53.43%, 체험학습에서 12.20%,
체육관에서 8%, 교내 부속 공간 8%, 복도에서 5%, 운동장에서 4%, 계단에서 4%, 등하원 0.6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고 발생 비율은 유아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교실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실이 위험하다기보다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시간에 대한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유아기의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 안전교육에 대한 의존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생애 주기로 볼 때 안전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유아기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신체적 변화와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기가 영유아기다라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또 보호자의 안전교육을 신뢰하고 모방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유아기의 안전교육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또한 안전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아동과 청소년기와의 차별화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모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의 교육을 위한 최적의 시기가 보시면 유아기는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아기는 안전교육의 최적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는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교사와 부모들도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형성된 안전에 대한 태도는 일정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유아기는 안전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고 유아기의 바람직한 안전에 대한 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행동하는 유아들의 특성상 안전교육은 경험하여 체득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거창하게 안전교육에 대한 제도적 학술적인 노력을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에서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교육부에서는 유초, 중고, 발달 단계별 학교 안전교육의 7대 영역 표준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신변안전, 약물, 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이렇게 7대 영역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안심사회, 안심생활, 안심운전, 안심일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은 이렇게 사회 안전에서는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인터넷 클린, 불량식품 안 먹기, 생활안전에서는 비상구 안전 확인하기,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교통안전에서는 보행자 배려 운전,
또 산업안전에서는 작업장 안전 모구 착용 생활화, 안전점검 습관화 이렇게 안전문화 실천 과제로 슬로건을 내걸고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표로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안내되고 있습니다.